안녕하세요. 호인구성학입니다. 오늘은 구성학에서 얘기하는 우리가 뭐냐면 사주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부부운 이런 거 한번 해볼게요. 부부운 이런 거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부부운, 애정운, 부부운, 지금 왔을 때 어떤 상황 이거를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부부운 예를 들어서 뭐 1이다 1, 2, 3, 4, 5, 6, 7, 8, 9 이렇게 했을 때 구성판 이 자체만 놓고 봤을 때 여기 예를 들어서 안팎 팥살이 깨지지 않는 이상, 예를 들어서 팥살이 오면 여기 이제 깨지는 경우가 있는데, 이제 깨지지 않는 형태에서의 보부적인 개념은 이 숫자를 가지고 간략하게 해석을 해볼 수 있다 이거죠. 이거는 누구 방이냐면 여자, 이거는 남자, 우리가 이렇게 표현하죠. 그러니까 이 숫자만 가지고 우리가 해석의 논리를 찾을 수 있는데, 7이라는 개념이 뭐니까 7이라는 개념은 좀 밝다, 명랑하다, 성품이 깨끗하다, 평범하다, 또는 이게 7이라는 개념은 뭐냐면 직업성으로 보면 좀 힘이 있는 직업, 뭐 직장, 때로는 이게 뭐야? 공무원이에요. 이렇게 표현을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 뭐냐? 여기는 남편 자리인데 남편 자리 2가 있으니까 농부예요. 일반 직장인이에요. 이런 형태로 직업의 형태 아니면 그 사람의 성품의 문제를 구성학적으로 이렇게 바라볼 수가 있고, 중궁에 일이 와 있으니까 뭐가 문제다라고 얘기하냐면 애정이 문제입니다. 이렇게 얘기죠. 애정이 문제다라고. 이게 딱 오면서 안파를 때리니까 뭐라 그러냐면 남편이 좀 어떻게 된다? 약해요. 이렇게 표현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라는 상의와 7이라는 상의를 놓고 2라는 상의는 뭐야? 엄마 같은 남편, 마음 좋은 남편, 착한 남편. 7이라는 부인은 뭐냐?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 명랑한 사람, 돈을 조금 아는 사람,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여기서 만약에 안파나 팥살이 뭐냐면 그런 어떤 그런 부분이 좀 부족한 형태로 갈 수 있지 않나, 이렇게 표현을 해볼 것 같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한번 다른 숫자를 가지고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 만약 2다라고 했을 때 2다라고 2, 3, 4, 5, 6, 7, 8, 9, 1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근데 여기 안파를 딱 맞죠. 그럼 8이라는 기능이 조금 이제 떨어졌죠. 8이라는 숫자가 왔으니까 이거 뭐야? 좀 늙었다. 늙었다 그러면 좀 그렇죠. 연상이다, 연상. 이건 뭐 3이니까 아랫사람이니까 뭐냐면 2라는 사람 같은 경우에는 좋다는 개념이 뭐냐면 남편은 뭐야? 밝고 명랑해요. 이렇게 표현하고, 부인은 8이라는 숫자를 가지고 따지니까 뭐냐? 나이가 있어요. 노인이에요. 약간 뭐야? 8은 뭐야? 보수적이에요. 이렇게 표현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설명을 해드릴 수 있습니다. 각 본명성 나름대로 이런 식으로. 근데 여기 깨졌으니까 깨지는 경우는 뭐냐면, 잘 살다가 문제가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왜 깨졌으니까, 집이 깨졌으니까 잘 살다가 문제가 될 수가 있다. 두 번째 뭐냐면 8이라는 개념은 나이 드신 뭐 노인, 뭐 할머니, 할아버지 이런, 그러니까 혹시 집안에 뭐라 그러나요? 우리가 뭐 시댁, 뭐 시어머니 이런 거를 이야기하면서 같이 사십니까? 이렇게 물어볼 수 있고, 같이 산다고 하면 그게 좀 문제가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표현을 해볼 수도 있다 이거죠. 또 이번에는
2, 3, 3, 3. 3을 한번 볼까요? 3, 3, 3. 3, 4, 5, 6, 7, 8, 9, 1, 2 이렇게 이제 오는 거죠. 그럼 여기가 이제 안파가 오는 거고, 여기가 뭐냐면 8, 9가 왔으니까 9라는 사인은 뭐예요? 라고 하면 여자가 예뻐요, 예쁘다 이렇게 있는 거죠. 예쁘다. 그 다음에 4라는 숫자는 뭐냐면 4라는 숫자는 남편이 어떤 개념이냐, 사업을 하거나 그 다음에 외국을 왔다 갔다 합니다. 이렇게 하시면 어느 정도 어떤 근거치에 갈 수가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깨질 수 있는 게, 여기가 깨졌으니까 뭐야? 자식이 문제다. 자식이 문제예요. 이렇게 간략하게 이야기를 해봅니다. 근데 사실은 이게 지금 이게 단순한 이제 그 숫자, 이제 본명성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건데, 원래는 본명성, 월명성을 같이 놓고 나이궁을 보고 그 전체를 보고 파악하긴 하는데, 이렇게 간략하게 숫자, 뭐 본명성이든 월명성이든 숫자를 놓고 이렇게 설명해 드리는 것도 사주를 볼 때 참고가 많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3, 4, 5, 5, 5, 5, 5, 그 다음 6 한번 해보세요. 6, 6이에요. 6, 7, 8, 9, 1, 2, 3, 4, 5 이렇게 돼 있어요. 6. 그러면 뭐가 깨지냐면 7이 깨져요. 7. 여기가 안파가 많죠. 여기가 뭐야? 3이 왔으니까 부인이 이렇게 된 거죠. 3이 뭐야? 묘목이니까 어려요. 이렇게. 3이니까 어떤 경우가 있냐? 잔소리를 해요. 3이니까 뭐가 있냐? 머리는 좋아요. 그 다음에 6, 7. 7이 깨졌으니까 뭐냐면 사업을 합니다. 누가? 남편이. 그럼 뭐를 깨먹는다? 돈을 깨먹어요. 이렇게 표현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구성을 해보신 분들은 다 아시니까 이렇게 숫자를 놓고 깨지느냐 안 깨지느냐를 파악해보고, 그 나이 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나이는 9년, 18년, 27년에서 자기 나이대를 따져보는데, 그 나이대의 궁에 가서 문제가 있을 때는 사주의 대운과 마찬가지로 그 나이대에 그 집에 그 변수 때문에 문제가 생겨서 어려운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렇게도 표현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구성하기 어떻게 보면 이렇게 간략하고 재밌고 단순하기도 하지만 깊이 파고들다 보면 약간 좀 복잡한 나이가 있고, 복잡한 나이대에 가서 생기는 문제점도 쉽게 찾을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많이 도움이 되시기 바라면서 끝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